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스파르타 로테르담 대 트벤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로테르담은 직전 경기에서 최근 잘하고 있는 아약스에 패했다. 원정이었지만 선발 출전한 카미엘의 골이 나왔지만 아약스의 기세를 넘어서긴 어려웠다. 그로 인해 최근 3경기에서 2패를 당하며 주춤했고 순위를 올리지 못했기에 이 경기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려운 상대인 트벤테를 만나기에 홈이지만 공격 일변도로 나서긴 어렵다. 페르스에런을 중심으로 중원을 두텁게 하고 임해야 한다. 트벤테는 엑셀시오르를 완파하고 연승에 성공했다. 리그 전승팀인 호벤이 질주하는 이번 시즌인데 그래도 2위와 승점 2점 차이를 유지하며 2위 도약을 노리고 있다. 스테인을 중심으로 사들내기 나서는 중원의 경기력이 워낙 좋기에 공수 밸런스가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고 우갈대와 반 볼프스빈켈 등 해결할 선수도 즐비하다. 접전을 본다. 트벤테가 폭발적인 화력을 자랑하긴 하지만 원정이라는 부담은 분명 있다. 피톨라노와 페르스에런 등 중원에서 압박에 능한 미드필더진을 가동해 트벤테의 중원 공세를 막아낼 로테르담이 쉽게 리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이어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아스날 대 브라이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빌라에 패하며 1위 자리를 리버풀에 내줬다. 경기 흐름을 주도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지지 않았다. 그래도 챔스에서 1위로 16강에 진출했고 리그에서도 꾸준히 선두권을 유지 중이다. 주중 호벤 원정이 있긴 했지만 로테이션을 크게 돌렸기에 이 경기에는 사카와 제수스의 공격진 외에도 좋은 몸 상태로 웨데가르트와 스미스로우 등이 나설 수 있다. 브라이튼은 주중 유로파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마르세유에 승리하며 1위로 16강 직행에 성공했다. 무승부로 끝날 경우 플레이오프로 가야 했는데 종료 직전 주앙 페드로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경기에서 미토마와 페드로, 크로스를 비롯한 주축 선수들이 풀타임을 소화했기에 이번 아스날 원정에 긴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기 어렵다. 아스날의 승리를 본다. 브라이튼은 리그 팀 중 아스날 상대를 가장 잘하는 팀이다. 그러나 금요일 새벽 경기 이후 휴식일이 짧았기에 이 경기에는 날라나와 벨트만, 다우드 등이 먼저 피치를 밟을 수 있다. 주축 선수들을 주중에 아낀 아스날이 홈에서 경기 내내 상대를 몰아칠 수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브렌트포드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브라이튼과 셰필드 원정에서 연패하며 중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리버풀전부터 시작하면 5경기에서 4패를 당하는 등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다. 기존 부상자 외에 중앙 미드필더인 옌센까지 부상을 당하며 전력 누수가 크다. 무파이와 위사 등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 경기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빌라는 맨시티와 아스날 등 우승권 팀을 연달아 제압하며 리그 3위로 뛰어올랐다. 토트넘 원정도 승리하는 등 순위 경쟁팀을 모두 제압하며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주중 경기에서는 와킨스를 제외하고 듀런과 덴동커, 마샬 등 로테이션 자원을 대거 투입하며 컨퍼런스 리그 조 1위를 지키기도 했다. 이 경기에는 주중에 쉰 핵심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다. 빌라의 승리를 본다. 브렌트포드는 오니에카의 중원 존재감이 떨어졌다. 루이즈와 카마라의 더블 볼란치를 가동할 빌라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어려워 보인다. 휴식하고 나설 와킨스가 좋은 몸 상태로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것이고 디아비와 베일리가 측면을 공략할 빌라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울버햄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라운드에서 풀럼의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다. 강력한 수비로 프리미어리그 중상위권 팀 중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평가받았고 컨퍼런스 리그 우승도 차지했었는데 5골을 실점했다. 그래도 주중에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승리하며 유로파리그 16강에 직행했기에 어느 정도 한숨을 돌렸다. 쿠두스의 선제골에 이어 중앙 미드필더인 알바레즈가 쐐기를 박았다. 때문에 좋은 분위기에서 홈경기에 임할 수 있다. 울버햄튼은 벌리와 노팅엄으로 이어진 홈 연전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며
하위권과 격차를 벌렸다. 그러나 확실하게 승점을 따낸 홈경기와 달리 원정에서는 기복이 있는 모습이다. 이 경기는 웨스트햄 상대로 무리하게 공격 라인을 올리기보다 수비에 치중하며 황희찬과 쿠냐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본다. 울버햄튼은 고메스와 레미나 등 중앙 미드필더 조합이 최종 수비와 최대한 간격을 좁히며 실점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워드프라우스와 수책 등 공격 가담이 좋은 중앙을 내세울 웨스트햄이 홈의 이점을 노릴 수 있다. 파케타의 공격 가담도 살아난 웨스트햄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헬라스 베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직전 로마 원정에서 경기를 지배하고도 원하던 승점 3점 추가에 실패했다. 강팀 상대로 원정 승점을 따낸 건 의미가 있지만 한 점은 아쉬웠다. 그래도 주중 경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따내며 컨퍼런스리그 16강에 직행했기에 당분간은 리그에 전념할 수 있다. 센터백인 미렌코비치가 징계로 빠지긴 하지만 라니에리와 마르티네즈 조합이 나설 수 있고 멜로와 로페즈가 삼선을 책임질 수 있다. 베로나는 최근 3경기에서 모두 패하지 않았다. 그러나 홈 경기가 2차례였고 상대한 팀이 중하위권 팀이었음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다. 시즌 내내 이어지는 하위권 탈출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강등도 유력해 보인다. 때문에 주중에 유럽 대항전 원정을 다녀온 피오렌티나 상대로 공격적인 운영으로 승점을 따내야 한다. 두다가 징계로 빠지는 악재는 있지만 주리치의 최근 페이스는 괜찮다.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페렌츠바로스 원정을 다녀오긴 했지만 적절하게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기에 피로도는 크지 않을 것이다. 만드라고와 로페즈가 중원에 나서 공격 작업을 이끌 수 있고 바락과 곤잘레스가 베로나의 헐거운 수비를 두들길 피오렌티나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사수올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디네세는 밀란 원정 승리 이후 4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했다. 그 기간 로마와 베로나 등의 연속으로 3실점하는 등 초반 어느 정도 버티던 수비가 무너진 모습이다. 좋은 센터백들을 잘 발굴하는 팀으로 수비에 강점이 있었는데 강점이 사라졌다. 루카 외에 해결할 선수가 없다는 점도 큰 문제다. 사수올로는 지난 칼리아리 원정에서 에를리치의 선제골이 터지며 앞서갔지만 후반 막판 연속골을 내주며 패했다. 게다가 센터백인 루안이 퇴장을 당하며 이 경기에 빠지는 악재도 생겼다. 강팀 상대로 의외의 승리를 따내며 중위권에 위치했지만 하위권으로 추락했는데 강등 위험이 생겼기에 이번 라운드 반등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 경기에는 팀의 에이스인 베라르디가 리그 징계에서 돌아올 수 있다. 사수올로의 승리를 본다. 홈팀은 수비진의 핵인 비율의 부상 이탈에 이어 이 경기의 센터백 페레이라도 징계로 빠진다. 베라르디와 로리영트, 피나몬티의 스리톱을 가동할 사수올로의 화력을 막아내기 어렵다. 수비진의 균열이 생긴 홈팀을 경기 내내 몰아칠 사수올로가 먼저 연패에서 벗어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